네. 자, 이런 가운데 또 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선보이려고 하고 있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2024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 용역을 발주합니다. 원래 이거는 경위 대선 과정에서 주장하기도 한 거고 또 내년도부터 반영하려고 했는데 뭐 표결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웃긴 게 이 관련해가지고 사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최저임금 이거 차등해야 된다. 진짜 어떻게까지 하려고 그러지 진짜? 노동자들을 얼마나 억제려고 하는 거지? 결국은 노동 강도가 떨어지는 쪽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깎아야 된다는 주장일 거예요. 그걸 누가 선택할 건데? 업주가. 그러니까 노동부가 그거 업체를 고른다는 거 아니에요? 업종이나 이미 이런 거. 나와 있지. 건설이라든지 뭐 제조나 이게 3D 업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잘 안 구해진 데는 최저임금 사람 못 구해요. 노가다판에 가서 잡부를 하더라도 요즘 15만 원 이상 안 주면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데서는 최저임금, 개코나 최저임금이지 아예 존재를 안 하죠. 근데 역으로 사람들을 구하기가 좀 편한데 도심에 있는 편의점이라든지 뭐 체인점이라든지 이런 쪽은요. 그거 시급 주는 거 그거 자체가 아까운 거야. 아이고. 왜? 더 구할 사람 많다라고 생각하거든. 너 아니면 너 그만둬, 너 아니고 다른 사람 할 사람 많아?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최저임금을 못 고른 상태에서 일부 쪽에 대한 차등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안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노동 현장에 나가도 기존의 최저임금 이상 받던 것들에 대한 보장을 법적으로 줄여버리는 혜택으로. 없애는 거죠. 네, 없애는 혜택으로 이걸 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최저임금을 낮춰놓고 얘네들이 하는 논리는 뭐냐? 외국인 노동자들을 델다 써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아예 뭐 외국인 노동자한테 차등 임금을 적용해야 된다. 이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60만 원이면 떡을 추고 질 걸 최저임금을 줘놓으니까 130을 주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이런 비인권적이면서 이기적이면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민의 아픔을 전혀 모르는 정부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정도면은 무슨 걸리지 않나? 왜 EU인가요? EU에서 우리나라 관련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오직하면 아시아에서 인권 그 이사국에서 헐려나겠냐고. 그러니까 노동 관련해가지고 EU에 수출하려면 뭐 노동조합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 못 받아가지고 뭐 이게 수출도 못 하게 될 것이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G20 국가에는 사실상 수출 못 합니다. 그러니까. 네. 세계적으로 이 제재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이 정부가. 정말 기업들이 이걸 요구했다고 하면 진짜 수출 대기업이나 큰 업체에서 이런 거 안 합니다. 삼성이나 LG가 왜 최저임금에 신경 쓰겠냐고요. 결과적으로 중간에 어설프게 돈 있는 애들이 여기에 끼어들어가지고 말하자면 지들 수익 올려보겠다고 지금 있는 최저임금이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야. 돈을 주는 자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은데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최저임금 올라봤자 한 해 얼마 몇백억 올라요. 근데 이게 사회적 혐오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 임대료 이런 거는 몇 배씩 오르거든요. 한 번 오르면 상한선도 없어. 그냥 막 올라. 집주인이 달라는 대로 어. 줘야 되고 그건 찍소리 못하고 준다고. 근데 최저임금 때문에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미친 소리지 진짜. 그러니까 임대료는 500 올려주고 밑에 있는 애들한테는 한 달에 5만 원을 깎으려고 그 갑질을 하는 놈들이 우리 시대 이직들이 절반이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되면 자영업 하는 사람들한테 펴들 줄 알고 이지랄 하거든요. 글쎄. 오히려 사람도 못 구해가지고 펴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저기 그 뭐지? 상가 가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최저임금 내렸는데 월세 좀 올려요. 바로 그렇게 나올걸? 아무튼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꼭 나서가지고 방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농담이 아니잖아. 기댈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표밖에 더 있어? 답이 김문수한테 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 해줄 리도 없지만. 김문수 이미 그 중대재해법 문제 많다 이렇게 얘기를 10월 4일 날 이미 했습니다. 자, 소부장 예산까지도 전액 삭감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소부장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소부장 특례보증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800억 원이 전액 삭감된 건데요. 지금 뭐 국가 경쟁력이고 뭐고 그저 문재인 지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소부장 예산도 삭감해버리면 이제 우리가 그냥 일본에 목매달라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가 말하자면 그 실질 소득 향상인데 이러한 실질 소득을 향상하는데 가장 큰 효과를 낸 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중소기업 창원 지원이 늘어서 중소기업 숫자가 2배나 늘었고 중소기업이 수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에 기여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렇게 올릴 수 있었던 거는 중소기업의 기술 R&D라든지 이런 속에 쓸 수 있는 부분 안에서 대출뿐만 아니라 지원을 굉장히 우리 정부가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갖고 기존에 있는 외국산 수입 제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과 그와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줬거든요. 이거는 소부장 강국으로 우리나라한테 피를 빨고 있던 일본 애들한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거는 친일행위예요. 이 짓거리를 하는 거는. 이거 매국 친일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소부장 기술이 떨어지고 소부장 기업이 발전을 못 하잖아요. 좋아할 놈들은 일본 놈들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부장 특례보증의 성과를 일본 제품의 수입 의존도 떨어진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수입 의존도가 15.4%예요. 역대 최저치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바로 일본 제품 수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100% 이런 올라죠. 명백한 성과가 있는데도 이놈의 정부는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있으니까 조국이 그냥 고통스럽잖아. 나 친일 매국노요 하는 거잖아. 아빠의 조국이 힘들어 하잖아요. 효심 발휘하는 거지. 아빠의 조국. 그리고 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죽이는 거는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로 활로를 펼쳐가지고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잖아요. 2차 전지 뭐 자동차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국내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들을 차릴 거고요.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소부장 파생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세계적인 소부장 강국은 일본, 독일, 이스라엘 정도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축을 지금 대한민국이 막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여기에서 싹을 자르는 거죠. 이것만큼 매국적인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 수혜가 전부 다 일본한테 갈 텐데. 정말 이놈의 기업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